아이 경기장에서 시작된 어른의 관계. 아들 농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저는 다른 엄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코트에서 공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 어른들은 응원석에서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38살, 결혼 12년 차 남편입니다. 아내 지은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결혼했고 10살 아들 준우가 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죠. 작년 가을까지는요. 유소년 농구대회. 모든 게 작년 9월 준우가 유소년 농구팀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어요. 아빠, 나 농구 배우고 싶어. 반 친구들 거의 다 운동하는데 나만 안 해. 초등학교 4학년인 준우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키가 또래보다 10cm는 큰 편이라 농구가 잘 맞을 것 같았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알아볼게. 어디 괜찮은 팀 없나 찾아보자. 저는 주말 내내 인터넷을 뒤져서 집 근처 유소년 농구 클럽을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드림 농구단이라는 팀을 선택했죠. 코치 경력도 좋고 리뷰도 괜찮았어요. 준우야, 여기 어때? 다음 주 토요일에 체험 수업 한번 받아볼래? 진짜? 좋아.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죠. 첫 체험 수업 날 저는 아내 지은이와 함께 체육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큰 실내 체육관이었고 이미 많은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와, 여기 진짜 크다. 준우가 신기해하며 체육관을 둘러봤어요. 코치님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우 맞죠? 저는 김태훈 코치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해봅시다. 1시간 동안 체험 수업이 진행됐어요. 준우는 서투르지만 열심히 따라했고 끝나고 나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 나 여기 다니고 싶어. 진짜 재미있어. 그래, 그럼 등록하자. 그렇게 준우는 드림 농구단의 일원이 됐어요. 주 3회 저녁 연습, 그리고 주말마다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가 있는 스케줄이었죠. 2주 후 첫 정식 경기가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인근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였죠. 여보, 오늘 준우 첫 경기인데 같이 가야지? 응, 당연하지. 우리 아들 첫 경기인데. 아내와 함께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응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다들 아이들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와, 다들 준비성이 철저하네. 우리도 다음엔 피켓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응원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혹시 신입 학부모세요? 아, 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11번 준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번 민준이 엄마예요. 우리 민준이가 작년부터 했는데 처음엔 다들 이래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친절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금방 친해졌죠. 경기가 시작됐어요. 준우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2쿼터에 투입됐어요. 처음이라 떨리는지 패스도 제대로 못 받고 슛도 빗나갔어요. 준우야, 괜찮아. 천천히 해. 제가 소리쳐 응원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응원해줬어요. 11번 화이팅. 잘하고 있어. 준우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고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 플레이에서 리바운드를 잡아냈죠. 오, 리바운드. 체육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우리 팀이 졌지만 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샤워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경기 치고 준우 잘했어요. 리바운드 딱 하나 잡던데요. 하, 고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분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왠지 눈길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11번 준우 학부모세요? 저는 5번 서준이 엄마 수아라고 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옅게 했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준우 아빠 민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지은이에요. 반가워요. 서준이 엄마시군요.
아내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준이가 준우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래요. 집에서 준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준우는 친구 이름을 잘 안 얘기해서 몰랐네요.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 지은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 회사에서 연락 왔네. 잠깐만요. 아내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저와 수아 씨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남편이 출장 중이에요. 요즘 해외 출장이 잦아서 거의 혼자 다니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수아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마음에 남았죠. 학부모 응원석. 아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주말인데도 일이 터졌대. 지금? 준우 아직 안 나왔는데? 미안해. 정말 급하대. 준우한테 엄마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어. 조심히 가. 아내는 황급히 나갔고 저는 다시 수아 씨와 둘이 남게 됐어요. 부인께서 바쁘신가 봐요. 네, 마케팅 쪽 일하는데 주말에도 연락이 자주 와요. 힘드시겠어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주말에도 출장 가고 집에 있어도 업무 전화 받고. 수아 씨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준우와 서준이가 나란히 걸어 나오더니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엄마. 두 아이는 친구인 게 확실했어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준우야, 잘했어. 엄마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셨어. 아, 알았어. 괜찮아. 서준아, 오늘 슛 멋있었어. 수아 씨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준우도 같이 가면 안 돼? 서준이가 말했고 준우도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을까요? 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죠. 아이들도 친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네 명이서 근처 치킨집으로 갔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고 저와 수아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준우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IT 회사 다녀요. 개발 쪽이고요. 수아 씨는요? 저는 예전에 디자인 일 했는데 서준이 낳고 나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전업주부요. 아, 그러셨구나. 대화가 편했어요.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수아 씨가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경기 때 또 봬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어요. 아빠, 서준이랑 서준이 엄마 좋은 것 같아. 다음에도 같이 밥 먹어도 돼? 그래, 그러자.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단순한 학부모 친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경기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처음부터 못 온다고 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번 주말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서.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응,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체육관에 도착하니 수아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 비워뒀어요. 아, 감사합니다. 옆에 앉으니 수아 씨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플로럴 계열의 부드러운 향이었죠. 경기가 시작됐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준우, 패스. 서준아, 슛. 우리 목소리가 섞였어요. 어느새 우리는 한 팀처럼 응원하고 있었죠. 경기 중간 쉬는 시간 수아 씨가 물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물 드실래요? 제가 여분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깜빡했네요. 다음엔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챙겨줘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번엔 파스타 레스토랑이었죠. 식사 중에 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께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주말에도 거의 일하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외로웠거든요. 아내와 대화도 줄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수아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수아 씨가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복되는 마주침. 그 후로 매주 주말마다 경기가 있었고 저와 수아 씨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아내는 한 번도 오지 못했고 수아 씨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같이 앉게 됐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우리를 한 쌍처럼 여기기 시작했고요. 준우 아빠, 수아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두 분 사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경기 일정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횟수도 늘었어요. 주말 경기뿐 아니라 평일 저녁 연습 경기도 자주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 연습 경기 가세요? 수아 씨가 물었어요. 네, 갈 생각인데요. 저도 가려고요. 그럼 거기서 봬요. 평일 저녁에도 만나게 됐어요. 회사 끝나고 서둘러 체육관으로 가면 수아 씨가 이미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서준이가 일찍 도착해서요. 민호 씨는 퇴근하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연습 경기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끝나고 나면 저녁 8시쯤 됐죠. 저녁 드셨어요? 제가 물으면 수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준이랑 나중에 집에서 먹으려고요. 저희도 그런데. 같이 먹을래요? 그렇게 우리는 저녁도 자주 함께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친구니까 좋아했고 저와 수아 씨도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다른 학부모 한 분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두 분 부부세요? 맨날 같이 다니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수아 씨가 얼굴을 붉히며 부인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친해서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들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아이들 때문일까? 어느 토요일 경기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아이들은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저와 수아 씨만 근처 카페에 앉았죠. 요즘 어떠세요? 수아 씨가 물었어요. 뭐가요? 그냥 일상이요. 글쎄요, 비슷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준우 챙기고. 수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집안일하고 서준이 챙기고 남편 없는 저녁 먹고. 외로우시겠어요. 민호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조금 길어졌죠. 이상하죠? 우리 결혼했는데 이렇게 외로운 게. 수아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요.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 덜 외로워진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이 핑계의 연락. 며칠 후 수아 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민호 씨, 혹시 다음 주 토요일 경기 시간 아세요? 코치님이 단톡방에 올리셨다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첫 개인 연락이었어요. 아, 오전 10시로 바뀌었어요. 장소는 그대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놓쳤나 봐요. 천만에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수아 씨한테서 또 연락이 올까 해서요. 다음 날 점심시간 수아 씨한테서 또 카톡이 왔어요. 민호 씨, 혹시 준우 운동화 어디서 사셨어요? 서준이 운동화가 작아져서 새로 사주려는데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 저희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샀어요. 링크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링크를 보내고 대화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수아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수아 씨는요? 저도 아직이에요. 뭐 드실 거예요? 회사 근처 분식집 갈 것 같아요. 분식 좋죠. 저는 집에서 간단히 해 먹으려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였던 카톡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침 인사, 점심 메뉴 이야기, 저녁 안부까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뭐 드세요? 퇴근하시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아내와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아 씨와의 대화가 더 편하고 더 기다려졌죠. 일주일쯤 지나자 대화 주제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기분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수아 씨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풀려요. 다행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수아 씨한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민호 씨, 오늘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결혼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랑 대화가 없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사는 느낌이에요. 외롭죠? 네, 외로워요. 저도요. 민호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도요. 수아 씨는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민호 씨도 저를 이해해 주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1시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의 외로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자신에 대한 회의감까지 모든 걸 나눴어요. 점점 늘어난 대화. 카톡 대화가 일상이 되면서 저는 수아 씨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수아 씨 메시지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메시지를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죠. 출근길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아 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아 씨한테 연락했어요. 점심 뭐 드세요? 집에서 파스타 만들어 먹으려고요. 민호 씨는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어야죠. 수아 씨가 만드신 파스타 먹고 싶네요.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녁에는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 재우고 아내가 자기 방에 들어간 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아 씨와 카톡했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회의가 많아서요. 수아 씨는요? 저는 서준이 숙제 봐주느라 정신없었어요. 요즘 수학이 어려워졌나 봐요. 준우도 요즘 수학 어려워해요. 다음에 같이 공부시킬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감정으로 흘러갔어요. 민호 씨, 요즘 행복하세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아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민호 씨랑 이야기할 때는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저도 솔직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수아 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어느 날 수아 씨가 사진을 보냈어요. 집에서 만든 요리 사진이었어요. 오늘 저녁 만들었어요. 민호 씨랑 나눠 먹고 싶네요. 맛있어 보여요. 정말 먹고 싶어요.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해요. 며칠 후 수아 씨가 또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엔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오늘 기분 전환하러 카페 왔어요. 사진 속 수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죠? 예쁜 카페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수아 씨가 예쁘다였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어요. 밤마다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수아 씨와 이야기를 나눴죠.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수아 씨도요? 저도요. 요즘 자주 그래요. 무슨 생각하세요? 민호 씨 생각이요. 그 고백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도. 수아 씨 생각해요. 자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설렘. 수아 씨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어요. 죄책감과 설렘.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수아 씨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설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휴대폰만 보내? 뭐 그렇게 재미있어? 아, 그냥 회사 메일 확인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수아 씨와 카톡하고 있었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 별일 없는데. 그래도 요즘 기분 좋아 보여.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까지는 몰랐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수아 씨한테서 메시지가 오면 그 죄책감은 사라지고 설렘만 남았죠. 주말 경기날 수아 씨를 만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늘 옷 예쁘네요. 제가 처음으로 수아 씨 외모를 칭찬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늘 새로 산 거예요. 수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더 많은 칭찬을 하고 싶었죠.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박 벤치에 앉았죠. 날씨 정말 좋네요. 네, 이런 날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같이 걸을래요? 아이들 나오려면 아직 시간 있잖아요. 수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체육관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나란히 조용히. 이렇게 걷는 거 언제 해본 건지 모르겠어요. 수아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아내랑도 이렇게 안 걸은 지 오래됐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수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민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수아 씨를 바라봤어요. 저도요. 수아 씨 생각이 하루 종일 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이는 모르는 관계. 시간이 갈수록 수아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났어요. 아이들 경기가 없는 날에도 만났죠.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디서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를 곳으로.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다른 학부모들이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죠. 처음 만난 레스토랑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 괜찮네요. 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우연히 테이블 위에서 손이 마주쳤고 우리는 손을 떼지 않았죠. 민호 씨, 수아 씨.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근데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차 안에 앉아서 포옹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호텔에 갔어요. 평일 낮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 정말 괜찮아요? 수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매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어요. 준우는 여전히 서준이와 친한 친구였고 경기 날이면 함께 뛰었죠. 아빠, 오늘 서준이랑 슛 연습 엄청 했어. 서준이가 잘 가르쳐 줬어. 그래? 잘했네. 서준이 엄마도 오셨어? 나 오늘 서준이 엄마가 만든 쿠키 받았어.
진짜 맛있었어. 그랬구나. 준우의 순수한 눈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아 씨가 말하길 서준이도 저를 좋아한대요. 서준이가 준우 아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보다 자주 봐서 좋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른들의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수아 씨한테 연락했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는 중독됐어요. 서로에게. 부모의 선택. 3개월쯤 지났을 때 수아 씨 남편이 눈치챘어요. 어느 날 밤 수아 씨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는 목소리였어요. 민호 씨. 남편이 알았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휴대폰 본 거예요. 우리 카톡 대화 전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수아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갈게요.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민호 씨 부인한테도 말하겠대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음 날 수아 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맞습니까? 한번 만납시다. 카페에서 만난 수아 씨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제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도 결혼했잖아요. 아이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남의 아내를 유혹한 겁니까? 유혹한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서로 좋아서? 그게 변명이 됩니까? 우리 서준이는 어쩌고? 당신 아들은?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 부인한테도 알릴 겁니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발. 제발.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아 씨 남편한테 전화 왔더라. 다 들었어. 여보.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아이 농구 경기 간다고 하면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준우는 어쩌고. 우리 가족은 12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미안해. 얼마나 했는데? 언제부터야? 3개월 정도. 3개월이나? 3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아내가 소파를 쳤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 때문에 바빴던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외로웠어?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당장 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경기보다 무거운 귀가. 결국 저와 아내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준우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있고 저는 근처 원룸을 얻어서 지냈죠. 준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 엄마랑 싸웠어?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무슨 잘못인데? 나한테는 말해줘.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좋아해서 그래. 친구들이 그러던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우야. 서준이도 요즘 힘들대. 서준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 아빠도 엄마랑 이혼해? 나는 어떻게 돼? 대답할 수 없었어요. 농구 경기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수아 씨와 같은 응원석에 앉을 수 없었어요. 수아 씨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준우와 서준이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예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경기가 끝나고 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서준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차갑게 쳐다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가 물었어요. 아빠, 서준이 엄마 요즘 왜 안 와? 서준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많이 울었대. 아빠 때문이야? 미안해, 준우야. 나는 아빠가 좋은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게. 수아 씨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 씨 가족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서로를 위해서. 저도 미안해요. 수아 씨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6개월 후 저와 아내는 이혼했어요. 준우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주말에만 볼 수 있게 됐죠. 수아 씨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준이는 수아 씨가 키운대요. 준우는 농구를 그만뒀어요. 경기장에 가기 싫다고 했죠. 서준이를 보는 게 힘들대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아이 경기장에서 시작된 어른의 관계. 그 설렘과 위로 뒤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있었어요. 두 가정이 무너졌고 두 아이가 상처받았고 4명의 어른이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갖게 됐죠. 경기보다 무거운 귀가. 이제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원룸으로. 여러분,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설렘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세요.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아이를 생각하세요.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요.